그러면 소장님 한 가지만 좀 더 질문을 드릴 게 또 요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 2025년에 이르면은 2차 전지 소재 공급 부족이 과잉으로 바뀐다. 그래서 뭐 내년에라도 일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요. 저것도 어떤 정권가에 네. 그 하는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이제 어떤 유튜브에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봤어요. 그 한마디로 좀 엉터리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너무 심한 표현 아니냐 이럴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볼 때 엉터리예요. 현장을 너무 몰라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마 한국에서 2차 전지 섹터에 제가 뭐 주로 뭐 스몰캡까지 다 포함해서 저처럼 이렇게 기업 탐방을 많이 다닌 사람이 없을걸요, 아마. 업계 이야기를 그만큼 제가 두루두루 듣는 거거든요. 생생한 이야기를. 2차 전지 소재 중에 제가 알기로는 25년 가면 그 공급 과잉이 되는 소재는 하나도 없고요. 어마어마한 쇼티지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정상입니다. 저한테. 정말 너무 제가 그 주장을 보면서 아니 무슨 근거로 저런 생각을 하시는 거지 싶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한마디로. 왜냐하면 그 양극재도 지금 공급 부족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양극재를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지금 중국하고 미국은 밸류 체인이 완전히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죠? 네. 이제 나뉘어지는 단계로, 확연히 나뉘어지는 단계로 가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양극재 공급을 많이 한다. 음극재 공급을 많이 한다. 근데 그게 그리고 근데 이제 요번에 IRA 세부 지침에서도 그게 나오지만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쨌거나 중국 그 공급망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안은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 소재 업체. 네. 그러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한국 소재 업체 걸 쓰지 뭐 어디 걸 쓰겠어요. 그러면 한국 배터리 업체들한테 필요한 한국 소재 물량을 따져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부족해요. 그럴 것 같네요. 네, 근데 자꾸 뭐 계산을 중국 업체 것까지 넣어서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우리가 한국 업체들에 투자하고 한국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면 한국 2차 전지 섹터 관점에서 쇼티지인지 공급 과잉인지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네. 그래서 일단 특히 북미 쪽은요, 상식적으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해 캐파 대비해서, 지난해 배터리 3사의 캐파 대비해서 2025년 가면 배터리 생산 캐파가 3배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북미 쪽에만. 네. 그런데 그 3배 생산 캐파를 만들면 소재가 그게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엄청 들어가겠죠. 최소 3배 이상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3배를 지금 그 양극재나 음극재나 어떤 그 소재들 다 한번 보세요. 그 캐파 구축을 그렇게 빠르게 하고 있나? 그 다음에 그 캐파 구축을 한다고 해서 금방 그 어떤 수율이 올라가고 공장 가동률이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소재 업체들도 시간이 걸려요.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정설을 이제 많이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단축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동박이 후발주자, 뭐 고려아연 같은 데가 새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업체들이 정말 2025년 간다고 해서 정말 이렇게 수율 잘 끌어올려서 충분히 배터리 업체들이 그 잘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박을 공급할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뭐 알루미늄 박 쪽에 동원 시스템즈 같은 회사, 이런 회사가 지금 뭐 진입한다고 해서 이걸 준비해서 그 2025년 갔을 때 충분히 퀄리티 높은 그런 알루미늄 박을 공급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 아니에요. 아니,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어떤 업계 이야기들을 충분히 제가 다 경험하고 들어서 그 전반적인 평가를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TCC 스틸이라는 업체가 이제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 동강판이라는 걸 독점적으로 지금 생산 공급하고 있는데, 그 최근에 이제 새로운 업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업체가 금방 예를 들어서 이
TC 스틸 같은 그런 니켈 도금 강판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최소 3, 4년 이상 걸려요. 2025년까지 그건 못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TC 스틸이라는 업체는 제가 볼 때 2025년에 필요한 그러니까 주로 LG엔솔하고 삼성 SDI죠. 이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물량의 절반 캐파밖에 안 돼요. 그것도 올해 하반기에 구축해야. 그럼 추가 캐파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사마알미늄이 예를 들어서 그 양극박의 이제 DI 동일하고 이제 대표적인 회사인데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소재가 부족하니까 LG엔솔이 하도 답답해서 어떻게 하냐면 직접 지분 투자를 하고 예, 이사진에 합류해서 이제 캐파 투자를 막 이제 촉진시키려고 막 푸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배터리 3사는 그래도 대기업들이고 막 큰 기업들인데 쉽게 말하면 대학생 수준인데 이게 그러면 소재 업체들이 파트너로 같이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대학생들이 같이 파트너로 데이터 상대로 가려고 그러면 최소 그래도 고등학생 정도 돼야 되잖아요. 고등학생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고등학생 그냥 이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사마알미늄 같은 회사 예, 몇 년 전만 해도 시총 1,000억도 안 되던 회사예요. 예, DI 동일 뭐 이런 회사도 별로 뭐 그 사실 본업은 사실 이 방직업 쪽이고 이런 업체들이라면 TC 스틸 같은 업체도 그냥 이게 사실은 원통형 배터리 산업이 뜨니까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거지. 예전 같으면 예, 1,000억 이 회사도 시총 1,000억이 안 됐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초동생도 안 되고요. 유치원생에서 이제 초동생 단계 올라왔으니까 캐파를 그리고 이 회사들이 뭐 자금력이 풍부하겠어요. 캐파를 다 못 맞추고 있는데. 아니 그럼 소재가 다 지금 다 제가 볼 때는 쇼티지 날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네.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를 사실 정설을 해나가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무슨 공급 가행이라고요.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러니까 제가 엉터리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나마 그분이 제가 볼 때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다른 애널들보다는 조금 그 호의적으로 그렇게 코멘트 한다는 분인데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보고 있으면 그냥 뭐 죄송한 이야기인데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죠. 그냥 아 저런 분들을 믿고 어떻게 투자를 하지?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소장님께서 지금 언급하신 그런 기업들은 예. 처음 들어보는 기업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을 연구원분들하고 같이 해서 계속 탐방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는 그냥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뭐 3번, 4번, 5번 갑니다. 그리고 주담 통화는 뭐 수시로 하고요. 예. 제가 뭐 응달 측방에 나와서 뭐 코스모신 수자하고 뭐 윤성 FNC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제가 왜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런 업체들 지금 뭐 이미 연초 이후로 이미 2배 이상 올랐죠, 지금. 네. 아니, 2배가 아니라 200% 이상 올랐거든요. 네. 2배가 아니죠. 4배죠. 3배죠, 3배. 3배. 200% 이상 다 올랐는데, 물론 이게 뭐 지금 섹터가 뜨거워서 이제 조금 뭐 탄력을 받는 측면도 있지만, 왜 그런 업체들을 제가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냐 하면, 사실 잘 모르는 회사들이잖아요. 배터리 IC도 솔직히 코스모신 소재나 윤생 FNC 이런 회사들은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왜 그런 걸 자신있게 소개하냐 하면, 제가 탐방을 여러 번 다녀보고, 이 회사는 정말 작지만, 정말 상대적으로 작지만, 예, 정말 잠재력이 있는 회사들이구나. 네. 이걸 봤으니까, 그리고 그 모멘텀이 가까이 와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는 거죠. 예. 이 말 듣고 또 지금 지금 코스모신 소재, 지금 윤승 FNC 예, 추천하는 걸로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예. 물론 뭐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여전히 더 성장 잠재력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뭐 이 업체들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라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예. 그러면요, 소장님, 그 앞으로 조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좋게 보는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제가 좋게 보는 종목들은 웬만큼 다 올라버려서 웬만큼 오른 게 아니라 그렇죠. 솔직히 저희 연구소 소개한 종목들이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냥 진짜 뭐 한 몇 달 전처럼 편한 마음으로 아 이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종목이 사실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따져보면 몇 년 안에 몇 배씩 오르는 종목들이 여전히 많죠. 네. 2차전지 섹터가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거라고요. 지금 이미 연초 대비해서 3배 올라 있는 이 기업들도 제가 볼 때 향후에 한 2, 3년 안에 추가로 한 2, 3배 이상은 더 오를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TC 스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TC 스틸만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면 TC 스틸 같은 업체는 올해 지금 오늘이 4월 3일인데 4월 3일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추정 영업이익의 한 시가총액이 한 9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회사 주가도 연초 대비해서 100몇십 프로 올라왔거든요. 네, 그런데 또 9배예요. 네, 그래도 영업이익 멀티플 9배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이 회사가 내년에 올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니켈 동강판 캐파를 추가 증설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20만 톤 정도의 니켈 동강판이 이거 제가 좀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네. 예. 근데 이 회사가 내년에는 이제 증설한 물량 캐파까지 다 이제 풀 가동해서 원기로 반영이 되면 제가 추정하기에는 캐파당 이제 올릴 수 있는 매출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실적 추정이 되게 쉽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돌리면 족족 다 물량이 나가기 때문에 다 실적으로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매출이 네이버 컨센으로 8천억 매출에 영업이익 700억 잡아놨거든요. 네. 네이버 컨센이. 그래서 지금 시총이 지금 제가 확인하는 기준으로 6,331억이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 영업이익 멀티플 한 9배 정도가 맞죠. 네. 근데 이 회사가 내년 가면은 실적이 1조 4천억 정도에 와, 2배. 네,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이 한 최소 1,100억, 한 1,200억 정도까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떻게 되냐? 1,100억을 기준으로 해도 시총 6,331억이면 예, 영업이익의 멀티플 한 6배 그러네요. 안 되죠. 네. 네, 한 5.5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회사가 지금 내년 상반기 정도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재 쇼티지 난다고 2025년까지 이 상태로 가면 네. 지금 이제 다른 어떤 새로 진입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뭐 이게 제가 이제 두 회사 다 탐방을 해봤지만 포스코 쪽에서 이제 일단 원재료를 확보하는 문제가 쉽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이쪽 기술을 개발을 해서 적용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빨라도 3, 4년 걸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2025년까지 안 될 거예요. 그럼 2025년부터 소재는 대줘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캐파를 내년 상반기 쯤에 다시 캐파 증설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 캐파 증설한 물량에 똑같은 물량으로. 그러니까 지금 캐파 올해 하반기 증설되는 캐파에 2배 캐파가 또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실적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그러면은 네. 2,400억. 뭐 보수적으로 한 2천억 잡죠. 2천억에 영업이익률 한 8%. 사실은 이게 니켈 동강판 쪽이 이익률이 높아서 제가 볼 때 한 10% 잡아줘도 될 것 같은데 네. 10% 잡으면 2조 원에 2천억 영업이익 나오잖아요. 그럴 수 있는 회사라는 거죠. 네. 예, 물론 이제 2024년은 조금 뭐 제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넣어서 이제 말씀드린 거긴 한데 그런 잠재력이 있는 거라고요 지금 네. 이 산업이. 네. 근데 T스틸뿐만 아니고요. 뭐 아까 제가 쇼티지 난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뭐 알루미늄 박 같은 경우 그런 쪽도 그렇고 동박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뭐 SKC라든지 또 일진 머티리얼 지금은 롯데 무슨 머티리얼즈로 바뀌었던데
이제 롯데에 인수됐죠. 뭐 그런 업체들이 이제 주요 플레이어들이고 또 시장 규모는 알루미늄 박보다 3배 정도 크지만 또 공급 규모도 그만큼 이제 크기 때문에 또 이제 그 회사들이 이제 이미 웬만큼 몸집이 돼서 시가총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승폭은 크지 않겠지만 뭐 동박업체들도 결국은 2025년 가면 특히 SKC처럼 이렇게 어떤 그 기술적인 수준에서 앞서 있는 이런 업체들이 만들어내는 굉장히 얇으면서 광폭의 그런 동박 수요는 많이 부족할 거예요. 네. 그런 업체들도 사실은 길게 보면 업사이드들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그냥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투자할 기업들은 여전히 많아요. 네. 그런데 단기적으로 너무 가열돼 있어서 쉽게 이제 접근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늘 이게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언제든지 뭐 최악의 경우 한 뭐 30% 수준의 조정도 올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에서 그리고 조정이 왔을 때 자기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염두에 두면서 지금 조심스럽게 하여튼 진입하셔야 되는 구간이긴 하죠. 네. 그리고 어쨌거나 중장기적으로 이 관점에서 멘탈을 유지해가면서 이렇게 투자하시려면 기본적으로는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투자해야 된다. 네. 기업을 잘 안다는 것은 그 기업의 재무구조만 보라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섹터, 구조적인 상황, 산업의 흐름 이런 것들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기업 또 미시적으로는 그 기업의 경영자가 제대로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인지 그 기업이 충분히 그 어떤 좋은 전략을 갖고 있는 기업인지 뭐 등등 이런 것까지 다 보셔야 되는 거죠. 네. 그 조심해야 될 부분 말씀해 주시면서 기업 소개 충분히 해주셔가지고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와, 그 마지막에 이렇게 소개해 주신 4개 업체들 네. 제가 이름을 저는 사실 솔직히 처음 들어봤는데 네. 그런 거 소개시켜 줄 때 느끼는 게 진짜 그 투자하는 기업의 숟가락 하나도 알아야 된다고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약간 그런 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런 거를 저는 이게 네. 지금 오늘 소재만 이야기하는데 장비주 이야기하면요. 장비주도 이야기할 게 많아요. 그 IRA 세부 지침 내용을 보면 예. 배터리 그 3사들이 이제 향후에 미국에 투자하면은 생산 세액 공제를 많이 받게 돼 있잖아요.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15조 원까지 이제 받는 걸로 돼 있던데. 네, 3사 합산.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중장기적인 업사이드를 좀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땐 배터리 3사도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할 텐데 이 회사들은 이미 덩치가 되게 크잖아요. 네. 그래서 가볍게 안 움직일 거예요. 주가 올라가는 속도도 상대적으로는 우상향은 하겠지만 빨리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좀 느린 속도로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근데 그 같은 대형주이지만 아직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한 요 며칠 사이에 그래도 좀 올랐던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네. 이게 IRA 세부 뭐 지침을 봐도 그렇고 지금 광물에 대한 어떤 광물과 소재에 대한 어떤 국내에서 가장 종합적인 어떤 수직 통합 체계를 갖고 있는 회사가 사실은 포스코 홀딩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워낙 이제 철강 사업의 비중도 크고 또 이제 철강 업체 아니냐라는 어떤 인식 때문에 주가가 잘 못 움직였는데 그냥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나 그리고 그 스몰캡들은 좀 불안해서 투자하기 힘들다. 아무래도 스몰캡들이 변동성이 상당히 좀 강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상방 변동성은 좋지만 하방 변동성도 또 그만큼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대칭적으로.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업체는 그냥 중장기적으로 그냥 국내 그 2차전지 섹터 밸류체인 측면에서 가장 종합적인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야기하면 배터리 3사보다는 포스코 홀딩스가 더 낫지 않을까? 그냥 대기업에 투자하신다고 하면 뭐 이런 정도의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SK 이노베이션은 아직은 투자할 구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SK 이노베이션은 어쨌거나 SK온이 물적 분할돼서 이제 돼 있는 상태이잖아요.
사람들이 SK온에 투자하고 싶어 하지 SK 이노베이션에 투자하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지변은 하겠지만 SK 이노베이션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SK온의 주주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게 뉴스로는 좀 나온 것 같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네. SK 이노베이션이 그거 SK온 물량을 사들어서 나중에 이제 그 주주들한테 분배하겠다고 했는데 그 물량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예, 뭐 전체의 한 10%라고 하는데 그거 주주들한테 특히 개인 주주들 비중이 얼마나 되겠어요? 네. 예, 대주주들한테 가는 것까지 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크게 없다. 의미 없는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SK온 투자하고 싶으면 그냥 SK온 상장했을 때 그때 밸류에이션 보고 투자해라. 아. 예, 현재로서는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SK 이노베이션은. 예, 그런 정도로 하고 또 뭐 빠진 게 있나? 뭐 하나만 더 만약 대형주에서 여쭤보면 네. LG화학. LG화학은 네.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LG화학이 원래는 월대 LG 엔솔이 떨어져 나가기 전에 LG화학은 이제 그 지금 양극재를 비롯해서 이런 소재 사업과 지금 이제 배터리 사업을 같이 갖고 있던 회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배터리가 떨어져 나갔고 이 지금 남아 있는 게 양극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재 사업하고 다른 화학 이제 쪽 사업이 있는데 어쨌거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 LG 화학 내에서도 이 양극재 사업이 상당히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양극재 업체로서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 네. 그런데 저라면 에코프로비엠 네, 그냥 순수하게. 제가 올해 사실 투자하는 전략은 저희 회원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그냥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올해 소개한 게 아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2019년 하반기에 소개했어요. 이미 거의 뭐 한 10배 올랐죠. 10배가 아니라 네. 17, 8배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와. 네. 그때로 따지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도 언급하고 있지만 저희가 사실 소개한 건 2021년 4월에 소개했고 그때 지금 오늘 코스모 신소재가 많이 올랐던데. 요즘 뭐 다 많이 올라서. 아니 그러니까 사실 좀 좋기도 하면서 좀 겁나는 거죠. 코스모 신소재가 오늘 지금 장중 기준으로 18만 8천 원이네요. 근데 우리가 이걸 21년 4월에 대략 한 2년 전이네요. 2년 전에 이거 2만 1천 원에 소개했거든요. 그때 제가 선대인 소장님 네. 처음 만났을 때 그때 한 4, 5만 원인가 5만 원대 네. 한번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너무 싸다고 그랬죠 그때. 맞아요. 네. 근데 소개한 뒤로 2년 만에 지금 거의 8배 수준 가격으로 올랐네요. 네. 네. 근데 이런 게 가능한 게 2차전지 섹터라는 거죠. 제가 이제 회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올해 같은 경우에 예. 에코프로비엠은 우리가 계속 이게 1등 양극재 업체니까 계속 일정한 비중을 갖고 가라. 근데 그 지난해부터 제가 강조했던 건 뭐냐면 예. 후발주자다 이게. 그리고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없는데 실제로 기업 탐방을 쭉 해보면 후발주자로서 얼마나 절치부심하면서 지금 제가 볼 땐 1, 2년 안에 아마 하이 파트너이긴 하지만 국내 배터리 3사랑 다 계약 체결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되게 좋은 게 사실 에코프로비엠은 양극재만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수산의 리튬 사업이라든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라든지 뭐 그 배터리 에 필요한 어떤 산소 소재 산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에코프로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 전구체 사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코스모 신소재는 뭘 갖고 있냐? 코스모 신소재는 아직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양극재도 이제 이렇게 막 후발주자라서 굉장히 맹추격하는 후발주자인 단계인데 여기에 대해서 리튬 강산도 이제 확보하고 있다는 게 지난해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때는 주목을 별로 못 받았는데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아마 주가가 뛰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대략 올해 뭐 중반 이내에 빠르면 상반기 이내에도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리튬 강산 독점 유통권도 아마 확보하게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구체도 코스모 신소재가 직접 해요. 예. 그러니까 코스모 신소재는 이게 양극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리튬 강산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전구체 에코프로가 하는 전구체 사업, 그 에코프로가 일부 하는 사업인 전구체 사업도 갖고 있고, 이걸 다 갖고 있는 회사예요. 예. 지주 회사도 아니고 사업 회사가. 그러니까 얼마나 밸류에이션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이 회사의 사업의 성장성을 얼마나 이렇게 평가하기가 좋냐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최근에 주가가 엄청 많이 오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지금 현 시점에는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뭐 이렇게 뭐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분들한테는 탑픽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서 저희 올해 올 초에도 그렇고 연구소 회원들한테 계속 2차 소재주의 탑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탑픽이라고 말씀드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게 그러니까 생생하게 현장 탐방을 해보지 않고서는 그것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2년 전에 저희가 탐방하고 소개했지만 그때 이후로도 뭐 지금 한 최소 5번 그 주주총회도 매년 갔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니까 아는 거죠. 아니 그래서 LG화학도 좋습니다. 네. 좋은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코프로비움이 더 좋지 않을까 저라면. 네. 그러면요 소장님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면은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포스코 케미칼이 아니고 포스코 퓨처엠. 네. 퓨처엠 맞아요. 네, 네. 포스코 퓨처엠은 좀 어떻게 보세요? 좋죠. 그러니까 양재 업체들은 맞아. 다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 오를 잠재력들이 다 많이 남아 있죠. 네. LG화학은 당연히 LG엔솔이니까 자기 신구니까 기본적인 캐파들을 다 그냥 갖고 가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럴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뭐 포스코 퓨처 M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라는 그 광물과 소재 쪽에 아직 수직 그 계열화되어 있는 그 모기업인 이제 홀딩스가 탄탄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으니까 뭐 어쨌거나 이게 양재를 만들고 음극재를 만들려면 그 광물 공급이 또 필요한 소재들이 원활하게 잘 공급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쪽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이제 광물이 중국을 벗어난 어떤 독자적인 광물 공급 체계를 갖고 있는 회사가 좋겠죠. 그러면서 포스코 퓨처엠은 포홀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에 이제 든든한 뭐 이른바 뒷 배경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좋고 뭐 LNF도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한국의 양극재 업체들은 다 좋아요. 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찾아보시면 아직 이게 이런 거잖아요. 그 주가가 많이 오르려면 어떤 소재 업체를 찾아야 되겠어요? 주가가 많이 오르면요. 네. 시장은 앞으로 많이 커지는데 시장 늘어난 사이즈에 비해서 지금 그 시장의 플레이어들의 캐파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거꾸로 따지면 그 해당 시장의 그 소재 시장의 어떤 그 플레이어의 주요 플레이어가 향후에 캐파를 늘려서 즉 매출 사이즈를 키울 수 있는 그 잠재력의 여지가 큰 시장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양극재는 이제 굉장히 크죠.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리고 사실 이제 업체들도 상당히 큰 이제 그 기업들이 나오는 거죠. 이미 이제 시총 뭐 10조, 20조씩 다 되니까. 네. 예. 코스모 신소재도 이제 5조 원대로 올랐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제 뭐 양극박 시장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양극박은 잘 모르면 그냥 폄하하기 쉬워요. 뭐 쭉 그래봐야 뭐 동박보다 3분의 1 시장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 양극재 같은 데하고는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양극박이 양극재가 배터리 생산원가의 45%라고 그러면 뭐 양극박 이런 거야 뭐 1%나 1, 2%나 되겠어요. 네. 1, 2%도 안 되거든요. 되게 작은 시장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죠. 근데 다 필수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시장에서 근데 플레이어들이 다 너무 조막선이에요. 근데 이 시장도 앞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저희가 이제 삼화알미늄 같은 업체 이제 탐방을 해보면 이 회사가 LG 엔솔하고 SK온이 지금 이제 주력인데 이쪽 캐파를 향후에 이제 감당하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캐파 증수를 엄청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향후에 이 생산해야 될 캐파는 최소 조 단위 캐파여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생산하는 캐파는 얼마냐 하면 이게 이제 그냥 한 2, 3년 구간만 해도 최소 조 단위 이제 생산 캐파가 돼야 되는데 지난해 이 회사 매출액이 3,1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캐파 엄청 해야 되고요. 그 말인즉슨 캐파 LG 엔솔한테 쪼임 당하면서 엄청 캐파 증설을 하면 이 회사 매출이 1조 원, 뭐 2조 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매출 경로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양극재 안에 그 양극 집 전체로 쓰이는 것이 이제 알루미늄 포일, 알루미늄 박이고요. 이걸 이제 LG 엔솔이나 SK온 같은 이런 배터리 업체에다 공급하는 한편 그 파우치 배터리 경우에는 파우치가 알루미늄이거든요. 그 필름이. 그래서 그거 알루미늄 파우치를 원재료를 공급해야 되는 경로가 또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율촌화학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두 개 매출 경로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사실은 제가 이제 다른 알루미늄 박 업체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좋게 보는 이유가 이런 매출 경로가 두 배로 있어서 두 가지로 있어서 향후 성장 속도도 2배에 가깝지 않을까. 그리고 LG 엔솔이 직접 지분을 넣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지금 캐파 증설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성장의 가시성이 훨씬 좀 뚜렷해 보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루미늄 박 같은 경우는 회사들이 다 주목선이고 세계적으로 5개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양산 가능한 경쟁자가 전 세계에 5개 있는데 하나는 우싱 알루미늄이라고 해서 중국 업체이고요. 중국 업체는 근데 앞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제끼는 거고. 예, 그러면 뭐가 남냐 하면 한국의 DI동일, 삼화알미늄, 그 다음에 롯데알미늄,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진입한 동원시스템즈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원시스템즈는 한 몇 년 동안은 이게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힘든데 생각보다 탐방을 해보니까 상당히 높은 진입 장벽이 있더라고요. 일단 생산에 필요한 그 고퀄리티의 아변기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신규 진입자는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삼화알미늄 동원 시스템즈는 향후 몇 년 동안 의미 있는 경쟁자가 좀 되기 힘들고 롯데알미늄은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승인 받은 그 아변기 좀 질 떨어지는 아변기를 사용해서 납품했다가 고객사들한테 엄청 빠꾸 먹었고요. 그런데 남아있는 게 DI동일하고 삼화알미늄이잖아요. 근데 DI동일은 방직 사업이 이제 중심이고, 이게 방직 사업을 하는 그런 그 경영진이 여전히 그런 마인드로 경영을 하다 보니, 이게 이렇게 시장이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적으로 좀 경영 마인드 자체가 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확 열리는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서 이렇게 치고 나갈 생각보다는 그냥 뭐 어차피 오는 물량들 대응해서 그 정도로 그냥 늘려간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도 좀 IR 같은 걸 잘 하지 않아서 주주들과 소통도 좀 소홀한 것 같고. 근데 삼화알미늄은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삼화알미늄도 원래는 구닥다리 회사인데 LG 엔솔이나 그다음에 이제 도요타 통상 이 지분 투자를 해서 캐파 증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경진들의 이제 스탠스도 이제 바뀌어가는 거고 매출 경로가 하나 더 있고 이런 면에서 저는 이제 알루미늄 박 업체 중에서는 삼화알미늄을 제일 좋게 보죠. 근데 이 업체도 지금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편하게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상승 여력은 저는 꽤 남아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은 들죠. 네.
와, 그 마지막에 이렇게 소개해주신 4개 업체들 네. 제가 이름을 저는 사실 솔직히 처음 들어봤는데 네. 그런 거 소개시켜 줄 때 느끼는 게 진짜 그 투자하는 기업의 숟가락 하나도 알아야 된다고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약간 네. 그런 게 좀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뭐 제가 그냥 잘난 척하기 싫지만 네. 이렇게 그냥 그 속속들이 그 스몰캡들을 생생하게 이렇게 시장 구조 분석해서 이렇게 픽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드물걸요. 예. 예. 그런 거를 저는 이게 예. 지금 오늘 소재만 이야기하는데 장비주 이야기하면요. 장비주도 이야기할 게 많아요. 이거는 좀 유념하셔야 되는데 IRA 세부 지침의 영향으로 장비주들도 아마 조만간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3사가 IRA 세부 지침이 이렇게 확정되는 걸 좀 기다렸다가 그 완성차 업체들과의 계약을 좀 미뤄둔 측면도 있고 또 생산 캐파 이제 그 구축과 관련한 그 일정도 조금 미룬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쏟아져 나오죠. 얼마 전에 미국 LG엔솔이 원래 중국에 짓기로 했다가 그 물량을 그 미국에서 이제 그 IRA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 짓기로 한 공장이 있거든요. 미국의 린트조나 쪽에. 그 공장 물량도 25년 구축 예정인데 그게 그럼 발주가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정상. 그리고 SK이온의 켄터키 테네시 물량 그 129기가와트시가 사실 그 어마어마한 물량이거든요. 그게 1차로 1월 달에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략 그때 1차로 나온 게 대략 한 3분의 1에서 한 40%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향후 한 60%, 최소 60% 이상의 물량이 더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아마 그것도 한두 차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내에. 그 물량들이, 예, 굉장히 크죠. 예를 들어서 그게 윤승 FNC 같은 회사나 PNT 같은 회사가 1월 달에 받은 수주 규모가 대략 2천억 원대였거든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 경우에 예, SK온에서만 추가로 4천억 정도를 더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예. 연내에. 그러니까 이건 장비주도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SK온, LG 엔솔 쪽에 밸류체인 기업, 장비 기업들도 조금씩 보시면 좋을 때가 됐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소재 업체가 더 매력적이긴 하다. 대체로. 예. 장비 업체들은 향후 이제 배터리 3사가 이제 캐파 정수를 열심히 하는 그 3년 동안 정도만 2, 3년 동안만 예, 일정 비중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나중에 장비 업체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한번 네. 불러주시면 따로 좀 하죠 한번. 네, 좀 너무 좋습니다. 그 소장님 그 회원 네. 그 연구소 네. 거기 관심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요즘에 좀 정말 반응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소장님 찾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그 전달이 되는 건가요? 회원분들한테요? 회원들한테는 일찌감치 다 이야기 다 하고 우리 회원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회원들 수익률이 올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최소. 근데 네. 여러분 제가 한번 강조하는데요. 저는 제가 아는 내용들을 최대한 좀 제 나름대로는 정직하게 알려드리고 싶긴 한데 저는 어쨌거나 저도 제가 말씀드린 그 기업들을 꽤 갖고 있고 또 저희 회원들한테 이미 소개한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원턴 원치 않든 제가 보유자로서 또는 우리 회원들한테 소개한 사람으로서 그 기업들을 좋게 보려는 편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저도 사람이라니까 그런 편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선대인이 저런 기업들 계속 주가 띄우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의심하시는 게 맞습니다. 꼭 그렇게 의심하셔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어떤 방송에 나오는 어떤 사람도 저 사람이 저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야? 특히 정권사 같이 그 어떤 자기네들이 이렇게 포지션 강하게 구축해 놓은 그런 회사들을 띄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열심히 보셔야 되고요. 실제로 제가 볼 때 그런 포지션으로 이야기한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CNT 도전제 관련해서 새로 성장한 기업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있지만 그 시장이 열리는 게 한 2, 3년 후부터여서 아직은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제 너무 선반영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좀 띄우는 애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증권 기관들, 예, 상장 전에 기관들 물량이 있어 그 보유 예수 물량이 이제 지금 풀리고 있거든요. 곧 풀리거나. 예, 제가 볼 땐 그때 좀 주가 띄워서 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저는 뭐 그런 짓은 안 합니다, 당연히. 뭐 그럴 이유도 없는 사람이고. 우리 회원들이라고 하지만 다 개인 투자자들이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최대한 도움되는 좋은 정보를 제가 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라는 사람도 편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을 보실 때, 저도 그런 편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보시고요. 예. 뭐, 저는 그나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최대한 제 양심을 걸고, 예, 일반인들한테 도움되는 정보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드리지만, 예, 어떤 여기 나오시는 어떤 분들도 그런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 또는 편향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거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예. 안 그러시면 예, 괜히 당할 수 있죠. 예. 예. 그리고 저희 연구소 회원 가입하지 마세요. 예. 네. 저희 지금 이미 가입해 있는 회원들도 제가 잘 모시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근데 가입 안 하시기를 권합니다. 예. 소장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또 네. 좋은 메시지들 많이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에 또 네. 그렇게 되게 솔직하게 담백하게 이야기 또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런데 IRA 세부 지침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좀 있어서 그거 하나만 제가 좀 바로 잡을게요. 뭐냐 하면 그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제 이 소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소재 사업 쪽 업체들을 광물에 포함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렇게 또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IRA 세부 지침을 보면 기본적으로 IRA는 뭐냐 하면 이게 요번에 이제 나온 세부 지침은 사실은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떤 그 밸류 체인 상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자한테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 이런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겠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규정하고 있는 게 세액 공제 혜택 대상이 되는 건 핵심 광물 쪽하고 배터리 구성품 쪽이 두 개만 돼 있어요. 네. 소재에 관해서는 세액 공제 혜택을 따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시장에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세액 공제 혜택을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국내에서 그냥 그대로 투자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 자금난도 있고. 근데 이게 IRA 세부 지침상으로는 이제 광물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핵심 광물인데 critical minerals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양극재에 들어간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부터 해서 또 음극재로 쓰이는 뭐 흑연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근데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광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추출, 가공하거나 또는 북미에서 재활용된 광물을 써야 된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40%로 시작하면 나중에 80%까지 올려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대상이 뭐냐면 배터리 구성품입니다. 우리가 언론 보도에서 이제 부품이라고 많이들 표현하는데요. 부품은 예를 들어서 기기장치의 볼트, 너트 이런 것도 부품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영어 원문에는 이제 배터리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는데 컴포넌트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냥 단순한 부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좀 중요한 부품, 그리고 대체로 약간 어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있는 구성품을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배터리 구성품으로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배터리 구성품에 이제 양극판, 음극판, 그리고 분리막 전해핵,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미국에 와서 생산 캐파 구축해라. 그래야 생산 세액 공제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소재는 여기서 세액 공제 혜택에서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소재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그냥 표현은 이렇게 돼 있어요. constituent materials 이렇게 돼 있는데 뭐냐면 그냥
어떤 들어가는 구성하는 어떤 소재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양극할 물질, 즉 양극재, 음극재, 뭐 아까 얘기했던 동박 알루미늄박, 뭐 그다음에 이제 바인더, 전해질염, 첨가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소재예요. 예, 이런 것들은 그럼 왜 세제 혜택이 없냐? 이거는 단순히 이제 이런 거죠. 광물을 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광물 공급망을 견제해야 되고 이제 미국 내에 생산을 촉진해야 되는, 그러니까 미국 내에 이제 생산 캐파 투자를 이제 촉진해야 되는 그 의도가 담겨 있는 건데, 소재는 그냥 그래서 이제 광물하고 배터리 컴포넌트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명시하고 있고 그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소재는 그냥 배터리 컴포넌트도 아니고 광물도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소재가 광물에 포함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은 잘못 알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소재는 광물이 소재의 인풋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소재가 다시 배터리 컴포넌트의 인풋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40%, 50% 이런 비율을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부가가치 기준으로 그 40%, 50%가 돼야 되는 건데, 그 기준이 뭐냐? 소재라는 거죠. 네. 소재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쓰인 광물의 비율이 얼마나 되냐. 그렇기 때문에 광물의 비중을 어떤 측정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 되는 의미로서 소재를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게 그냥 광물로 포함이 돼서 세액공제 혜택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중간에 단계는 이제 뭐 국내에서 좀 자유롭게 하되 맨 윗단하고 끝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좀 하려고 혜택도 주고 지으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이제 독자적인 그 광물 공급 체인을 이제 구축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내 투자도 유도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뭐 이 배터리 컴포넌트 쪽은 북미에 직접 투자하게 하는 거고. 근데 소재는 뭐 자기네들도 준비가 안 돼 있지만 한국 업체들도 아직 상대적으로 고만고만하니까 아직 직접 미국에 이제 투자하게 자꾸 유인하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로 이제 생산하도록 뭐 그대로 뭐 가도록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요, 소장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뭐 장시간 말씀드리는 건요, 이게 2차전지 시장이 지금 아주 달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막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뭐 2차전지에 막 지금이라도 바로 투자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2차전지 시장이 지금 달아 있는 만큼 그만큼 또 조정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올해 2차전지 섹터가 가장 강력한 어떤 섹터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 있을 때는 또 조정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건 늘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러나 제가 오늘 진짜 좀 강조하고 자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2차전지 산업이 정말 부상하는 산업이고, 한국의 어떤 그 저성장 궤도를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는 굉장히 큰 산업인데, 이렇게 커지는 산업에서 향후 수십 배씩 성장할 기업들에 투자하면 여러분들의 부도 10년, 20년에 걸쳐서 뭐 10배, 20배 이상 커질 잠재력이 있는데 왜 이 기회를 놓치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산업에 관심을 갖고 긴 호흡으로 올라탈 준비를 하시라. 그런 자극제로서 제 말씀이 좀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대인TV의 선대인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